네, 일을 시작하려면 일단 운전면허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운전면허 한국에서 좀 특이한 게 자동차 1종 보통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면허만 있는데 바로 일을 시작한다. 저는 비추천이고요. 일단 오토바이에 익숙해지셔라.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고용,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배달 일을 시작하라 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에서는 오토바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수습 기간을 두고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봐줍니다. 그리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고 오토바이 수리비라든지 사고 처리 비용도 어쨌든 고용주, 사업주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라서 거기서 일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걸로 오토바이나 보험료를 마련해서 배달 대행으로 옮겨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배달 대행으로 옮겨갔을 때 오토바이, 그 다음에 유상운송보험이라든지 보험 같은 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업체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을 보장하고요. 최저시급에 보통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배달 한 건당 400원에 성과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그 다음에 연차, 퇴직금, 주유수당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이라든지 오토바이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 보험료도 회사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토바이가 없으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기에는 근로자 신분의 노동자가 가장 좋고요.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네가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보험료를 다 해와라. 그리고 최저시급 보장되지 않고 건당으로 이제 배달 수익을 얻어야 되고 퇴직금, 연차, 주유수당 이런 건 다 보장이 안 됩니다. 4대 보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을 보시고 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때 오토바이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거는 번호판도 없이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출퇴근 보험, 우리가 가정용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용 보험이고 이거는 출퇴근용 또는 레저용으로 드는 거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5세, 35세인데 가정용 보험이 연간 한 무사고 경력이 있어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연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운송보험료가 있는데 이거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치킨집에서 사장님이 노동자한테 제공하려고 사놓은 오토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입니다. 이게 100에서 150만 원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내는 겁니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뭐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렴한 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운송보험료가 이제 배달대행 라이더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영업용 보험입니다. 이게 다이렉트 보험에 들어가시면 20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한 편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 오토바이 보험료 다 자차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량이 그 망가졌을 때 수리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다쳤을 때 자기 신체 보험이 가정용은 들 수가 있습니다. 들 수도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유상운송보험에서 자기 신체를 넣으려면 1, 200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넣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보장하느냐? 대인원, 그다음에 대물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유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유상 책임은 이제 대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다친 부위에 따라서 다친 정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보상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게 매우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 이상, 그 유상 책임을 들었다가 보험이 커버하는 거 이상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면 무보험 처리가 돼서 형사처벌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종합보험을 드셔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가정용 보험을 들으면서 배달을 하게 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면 면책을 하게 됩니다. 책임 한도 이상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유상운송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유상운송보험을 들고 무사고가 경력이 한 2, 3년 쌓이면 또 가격이 또 내리거든요. 그래서 유상운송보험, 특히 영업용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리스를 한 형태로 오토바이를 빌려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업체 사장님이 대량으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다시 라이더한테 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리스를 해줍니다. 그 리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행 리스고 두 번째가 금융 리스라고 하는데, 운행 리스는 우리가 리스비를 내고 나서 소유권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 이게 일할 때만 쓰는 겁니다. 금융 리스는 우리가 계속 돈을 내게 되면 한 1년 뒤에는 우리한테 소유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가 약간 더 비싸요. 아니, 소유권이 넘었는데 왜 차이가 얼마 안 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배달 라이더들이 하루에 보통 100km를 타세요. 그러면 1년을 타시면, 그러니까 주 5일 한 달을 하면 한 2,500km 타시는 거고, 한 1년이면 3만 km 타시거든요. 3만 km를 배달 대행용으로 쓰시면 중고가 가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행 리스든 금융 리스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어쨌든 이거 소유권을 받아서 가지고 싶으시면 금융 리스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리스 비용은 기종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주로 우리가 쓰는 PCS나 NMAX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랑 합쳐서 하루 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지면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고, 이건 신차 기준이고 중고차는 좀 더 낮아지는데, 관건은 오토바이 값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오토바이 값은 한 40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VF100이라든지 좀 낮은 CC라든지 벤리라든지 이런 좀 소형으로 사셔가지고 혹은 소형으로 리스를 하셔가지고 리스비를 다운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가장 좋은 그 바로미터는 그 업체에 갔을 때 이 업체에서 산재를 가입시켜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산재를 가입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장님이 어느 정도 노무 관리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든 노동자를 위해서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화가 됩니다. 근데 산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산재 성립 신고를 해야 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하고는 대화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 들어주는 업체가 좋고, 그 중에서도 반만, 산재비의 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산재 보험료가 13,810원이거든요. 이것만 청구하는 그 업체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중에 그 이상의 콜이 많냐, 적냐, 인력 관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콜 수에 비해서 라이더를 너무 많이 뽑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안 한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혹은 콜 수에 비해서 그 라이더가 너무 적게 뽑는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장은 이제 라이더 모집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사업장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바로미터가 산재 가입 여부입니다.